자, 281페이지의 학습 조직. 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센게, 가빈, 노나카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1990년대부터 이론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키워드가 학습이에요. 그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돼. 해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역시도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학습은 누가 하냐? 조직이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죠. 자, 내가 항상 예를 들 때는 요 좀 전에 나온 팀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자, 고시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팀제 형태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하나의 고시학원에 한 3개 정도의 팀이 있었어요. 9급 3개 팀, 7급 한 2개 팀 정도 있었는데, 자, 그것만 얘기해보자. 그럼 노량진에 만약에 학원 자체가 5개가 있다 그러면 15개 팀이 있어요. 내가 한 팀에 속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팀의 구성원이 5명이야. 그럼 5명 구성원들은 각자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5개 과목 가운데 2개나 3개의 과목이 경쟁하는 다른 팀과 비교해 볼 때 10세 있다 할 경우에는 팀은 그냥 붕괴가 돼야 안 돼.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구성원들은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해. 노력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팀의 구성원들은 이걸 자주 또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워크숍도 가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로 여러분들 가까운 데 가서 여러분들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도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얘기를 합니다. 대화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를 배워가겠죠. 이러한 조직을 보통 우리는 학습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학습 조직. 거기 두 번째 줄, 개방체제 모형, 급격한 변화의 환경하에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거죠. 개방체제고, 각자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일타가 돼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이상과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인간, 그런 인간을 자기 실현적 인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 학습 조직은 현대의 상황은 불확실하고 동태적이라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학습 조직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란 말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 조직은 나온 거 보자. 조직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능력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신장한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자아실현이지 뭐야. 이게 자아실현이야.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는 자신의 이상과 목표 아니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새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 열린 사고를 해야 되겠죠. 열린 사고. 환경도 고려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를 해야 돼. 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공동의 갈망이 자유롭게 표출된 술 한잔 먹으면서 공동의 갈망을 자유롭게 표출한다.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자, 여러분 술 한잔 먹고 서로 하면 팀워크를 가져 안 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팀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학습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서 학습 조직의 구축을 위한 조건해가지고 센기가 파악한 5가지 출현 방법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나온 게 자기 완성이란 말 나왔나? 이 자기 완성이 자아실현이야. 자, 사고의 틀은 아까 얘기한 열린 사고, 타인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하는 사고, 이 바로 열린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의 비전을 얘기할 때는 그러면서 공감대를 가져 안 가져? 같이 여러분들. 집단적 학습은 진정한 대화야. 대화를 토대로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대를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내부 세계라든가 주변을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각종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 근데 내가 너희한테 시집 하나 좀 추천해 줄게. 김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 김민이. 괜찮아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여러분들 시집이 있어요. 2017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지금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좀 여러분들
그 위로가 돼. 공부하거나 그럴 때, 힘든 일 있을 때.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인터넷 치면은 그만 나올 게야. 김민희 쓴 거야. 괜찮아, 괜찮아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시집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거 외에도 다양한 시집들이 쭉 나와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이제 적어놓은 건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적은 친구가, 대학도 안 나온 친구야. 안 나오고,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시를 쓸 때는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나도 우연히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그걸 끄집어서 읽어봤는데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들 맨 앞에 시교환 보고 있다가 1시간 반 만에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시를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래서 나도 그걸 엊그저께 주문했어. 하나. 그래서 책이 지금 오늘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있는 고통도 있으면 그것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잖아. 그럼 고민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면 그게 풀리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지에 있는 사람 또 주변의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9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선생님 나이가 만으로 29이야. 만으로 29. 그러니까 만으로 29이니까 사회과학에서 29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학교 신문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나이가 어린 것하고 나이 먹은 것하고 틀려. 나이 어리다 보니까 사회성이 있어 없어?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대하는 태도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진짜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뭐냐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 진짜 어렵게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결혼할 때 집 한 간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지금 얘기하면 13평 아파트 방 하나하고 마루 있는데 방을 세를 들어갔어.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들어갔다고.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것도 신혼이. 그럼 총각이야. 그럼 뭐냐면 내가 걔 보고 나가라 그래 주인 보고. 대학식이면 걔가 고등학교 3년 후배였어.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평판 들어보니까 무서운 사람 아니야. 땅에 묻는 사람이니까 얘가 이제 알아서 너 나가 있어 오늘 들어오지 말고 안 들어오고 그랬거든. 근데 그놈한테 내가 고마웠는데 근데 진짜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이겨낸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지 몰라.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좌절을 많이 해서 왜 학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우리가 뭐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뒤에 작용하는 거야. 이제 좌절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학원 강의 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학원 강의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 잘못한 게 뭐냐면 그때 94년도에 학위 받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출하에다가 내가 출하에 학교 들어가는 거 출하를 내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안 간다. 더러워서. 나는 학원에서 강의만 해서 돈만 벌 거야. 학원 강의하는 건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전인격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알면서 선생님 94년도에 학위 받으면서 책을 냈어요. 책을 낸 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책을 낸 게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서 누가 소개시킨 직접 찾아가서 사장하고 단독 면담을 했어요. 다행히 사장이 면담을 받았어요. 자, 저 요번에 학위를 딴 아무개라는 사람, 뭐 작년에 학위를 딴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요번에 제가 책 좀 내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좀 내겠습니다. 책을 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더니 좋아 그러더라고요. 60평 넘은 사람들이 좋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책을 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출판사가 대학에서 책을 만들어낸 출판사인데 그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책을 책이란 게야. 책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은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난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게 뭘 못 깨달았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안 돼. 본인이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지 해결책이 나와. 그 누가 하니까 본인이 해야 돼. 근데 부딪히려고 하면 힘들어. 왜 그러면 여러분들 좀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들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가 막상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여러분 여기 가서 뭐 만두 여기 실에 여기 김밥 말아서 팔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가에서 팔라 파는 거 실거리 올까?
어렵겠죠. 근데 마찬가지야. 처음에 뜨는 게 힘든 거야. 그거 한번 처음에 뜨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우연치 않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뭐 이 무슨 대학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됐고 그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이제 뭐 하여간에 교수 생활을 몇 년 했었어요. 했는데 또 나왔어. 학교를 나왔다고. 나와가지고 강의하다가 한 4년 됐나 3년 됐나 단국대학교에 있는 여러분들 단국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단국대학 강의를 13년 정도 시간 강의를 했었거든. 오래 했지. 진짜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의도 안 했죠. 몇 년, 근 10년 가까이 강의를 안 했죠.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한 친구가 선생님이 조교할 때, 대학교 조교할 때 조교 학생이었던 친구야.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조교생활 하면서 내가 조교생활 할 때 굉장히 나에 대해서 좋게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놈아가 전화 오더니, 형님 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는 모르잖아. 그래서 저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형님이 와서 수업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간 게야.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선배님도 계시고 옛날에 지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맥의 끈은 끊기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옛날에 생각했던 거 이왕 부딪혀보자 해서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지금 조그만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내 나이에. 자,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 보자. 살아갈 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회피하지 마. 알았어요?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 근데 누가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갈등 해결하는 거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해서 해결해서 나가야 돼. 근데 그 해결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화야.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 부부 간에도 그렇지,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야. 대화 안 하다 보면은 오해가 사고 오해는 뭐로 풀어야 돼? 대화로 풀어야 돼, 여러분들. 대화로.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 회피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 대화를 토대로 설득을 하세요.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좀 안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아까 괜찮아 읽어보라 그랬잖아. 안 되면 괜찮아. 여러분들은 대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돼도 더 나빠지는 건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리고 여기 보자. 공무원 공부할 때는 여기 다른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공부해. 나는 공무원 돼. 난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해야 돼. 그건 확신 없이 힘들어서 여러분. 한 이 바닥에 강의 진짜 오래 했어. 그러면 오래다 보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 뭐 5년 만에 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야 그래. 그래요. 또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했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 애들 많아. 엄청 많아요. 본인이 볼 때는 쪽팔리지만 전혀 쪽팔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좋아서 공무원 됐거든요, 여러분들. 종로에서 그 종로행정고시학원에서 강의를 거기서 한 10년 강의했는데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뭐냐면은 한 2개월 강의를 들어. 그런데 갑자기 또 안 나와. 2, 3개월. 그러다 다시 또 나와. 그래서 그걸 한 8개월까지 계속 반복을 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불렀어. 네 공부할 때 이렇게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면 힘든데 꾸준히 한번 내가 걔가 가만히 있더니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학원비가 없대. 집안 사정 자체를 내가 안 물어봤어. 근데 본인이 돈을 지금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2개월치 알바를 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2, 3개월에 돈을 벌어갖고 학원에 등록을 해.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2, 3개월.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대학교의 근로장학생처럼 근로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등록금을 면제 주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학원에 칠판 지우고 이렇게 청소 좀 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은 밤에 숙소도 있어가지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집도 없어. 집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종로에 가면 쪽방이 있어. 쪽방에서 생활을 해.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원 원장님 되게 원장님이 흔쾌히 그러냐고. 그래서 걔는 근로장학생이 돼가지고 학원 좀 청소 좀 해주고 잠도 거기 잤어요. 자고 학원에서 밥도 줬어요. 밥도 이제 3끼 가운데 2끼 정도, 2끼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놈아가 1년 반 만에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입장이 굉장히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공무원 시험 준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럼 최선을 다하면 안 될 게 없어. 진짜 근데도 대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견뎌내면은
그렇게 여러분 봐봐. 네가 나중에 니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공무원 되면 내가 그거 어렵지 않은 공무원 괜히 준비하면서 깜짝거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돼봐. 그러면 그때 고생한 거 지나보면은 웃겨. 에이 이거 별것도 아닌가 고생 많이 했구나. 그게 또 여러분 내년도 돼서 공무원 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확신 갖고 열심히 하시고 좀 참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자. 할 거 다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건지 약간 좀 희생을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좀 희생을 해서 공무원 쪽에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늘 돈도 못 버는데 담배 끊고. 담배 끊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불효야, 불효. 지가 돈을 벌어서 지가 펴다가 대지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 몸을 망가뜨리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니들 나이 때 있으면 담배 잠깐 끊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나미 볼펜 갖고 빨래도 나 이렇게 빨고 다녔어요. 나보고 나 미친놈이라 그러지 뭐래도 난 길거리에 막 빨아서 퍽퍽 빨면 담배 피는 것 같아도 진짜.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나. 그러면 단내 날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안 피게 돼.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담배도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 갖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습니까? 제발 자신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 시험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학원에서 자 이제 일단은 커리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 커리만 갖고 만족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내 가지고 개인 공부도 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학원에서 여러분들 그 수업 끝나는 게 영어 또 야간에 수업 있죠. 야간에 한 이틀 하시나? 하루 하시나? 이틀 하면 또 3일 정도 시간이 있어. 사회가 또 야간에 있구나. 그거 특강 다 끝났나? 야간도 시간이 없구나. 하여간에 어쨌든 하루에 최소한 여러분 시간 1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좀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8시간, 9시간 정도 공부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일찍 나와서 잠자는 시간 줄이고 시간 알아서 줄여서 여러분들 그 시간만큼 또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282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적 학습은 진정한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두 번째 줄. 진정한 대화를 토대로 뭔가를 알고 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체제 중심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편만을 보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통합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나를만을 위하는 사고가 아니라 내가 속한 팀을 위한 사고. 이게 바로 체제 중심의 사고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반가로 4번에 데프트가 파악하는 학습 조직의 특성이 쭉 나왔는데 여기서 꼭 가져갈 게 여러분들 4번 별표.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강력한 조직 문화예요. 아까 여러분들 팀워크 얘기했어요. 했죠? 네트워크 조직하고 학습 조직은 중복되는 면도 있어. 비슷한 면도 있는데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네트워크는 응집된 조직 문화 형성이 어렵지만 학습 조직은 아까 팀워크를 토대로 강력한 뭘 갖는다? 조직 문화를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6번 나온 게 수평적인 조직 구조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하나 가져갈 게 보상 체계에서도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밑줄 이윤 공유 보너스란 말이 나와. 이윤 공유 보너스, 프라피트, 쉐어링이란 말 나왔잖아. 공유한다, 이 공유. 요새 뭐 공유하는 거 굉장히 강조해야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유 많이 하잖아요, 요새. 프라피트, 이윤 공유. 자, 그에 들어보자. 한번 해보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과급을 얘기할 때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임금이 지급이 돼야 돼. 되죠? 이건 그냥 팀 전체에 여러분들 보수가 지급되는 거야. 자, 내가 뭐 소수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노량진에 강의할 때 맨 처음에 뭐 강의했던 게 한교고시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10년 넘게 강의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남병정고시, 옛날에 남병정고시, 한교고시 학원 있었고 나중에 서울고시 학원 해가지고 세 개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 하여간에 한교고시학원 강의하다가 한교고시학원 자체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남병정고시학원 넘어갔는데 남병정고시학원 넘어갈 때 고시학원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팀장이 돼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7급급 현장님이 팀장이 됐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학생이 없어. 학생이 9급에 10명, 7급에 10명,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한교고시학원 자체가 오너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남병정고시학원의 월급 원장이 넘어가서 학원을 인수한 거야.
하면서 학원의 학생들하고 직원을 몽땅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남은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작했으니까 계약됐으니까 해야 돼. 해야죠. 단 거 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들 그 당시에 이제 5과목 고급 선생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술을 먹었어요. 그 학원 건물 바로 밑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게 도서관으로 바꿔놨지만 그게 이제 술집이 있었어. 그럼 수업 밤 10시에 끝나고 내려오면 거기서 만나서 술 한 잔 먹었어요. 술 한 잔 먹으면 여러분들 빈틈이 보여 안 보여? 빈틈이 보니까 빈틈 서로 느끼면서 여러분들 형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7급 합해서 8,000명이 돼버렸어. 인원수가 8,000명.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들. 노량진의 인력이 다 끌어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장님이 이만큼이 벌어진 거야. 생각해봐, 돈을 끌어들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가 발생했냐.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일반 행정직이 있고 이제 세무 행정직이 나눠져 있었는데, 세무 행정직의 과목이 세법과 회계학이었고, 일반 행정직은 행정학하고 사회였어요, 여러분. 행정법이 들어가기 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반 행정하고 세무 가운데 인원수가 약 9대 1이야. 일반 행정이 900명 그러면 세무 행정은 100명에 불과해.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 선생님들이 월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세무직 선생님들은 월 100만 원 받는 게야.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좀 어때? 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래서 이제 설악산으로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 설악산이 아니라 거기 낙산. 낙산 호텔이라고 있어요. 호텔 잡아놓고 그 술 먹는데 술 한 2시, 3시까지 계속 먹다가 이제 술 취한 걸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팀인데 우리가 일반 행정팀하고 세무팀하고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래. 그럼 우리가 보수도 같이 갖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술 먹을 시간 좋다고 얘기해. 그래서 도장을 다 거기다 받았어. 직위를 다 받았어. 받아놔야지 여러분들. 선생님 장점은 뭐냐면 술이 좀 안 취해.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 술 취한 걸 이용한 거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앞으로 모든 급여는 전체 팀으로 나눠서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세무행정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법하고 회계하는 사람이 입이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지지. 근데 이쪽에 일반 행정했던 사람들이 입이 이상이지 안 이상이죠. 근데 할 말이 없잖아. 도정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세무직 했던 세법하고 회계학 선생이 죽을 때까지 내가 형이야. 죽을 때까지 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이윤 공유 보너스야, 이게. 그리고 이제 지식급을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잖아. 그럼 아이디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 주는 거야. 그게 지식급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런 것도 있어. 기업 같은 경우에 선생님 보자.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자체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따잖아. 자격증을 딸 때마다 보너스를 줘. 그것도 지식급이야. 요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윤고기업 보너스하고 지식급 자체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 학습 조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내용 숙제에서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학습 조직은 지금 얘기한 그 형태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3페이지에 우리가 또 하나 가져갈 게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첨삭지도에 데프트가 파악한 조직의 유형이 나오죠. 자, 이것도 시험지에 많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조직을 고전적 조직 기계적 구조하고 현대적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걸 양극화시키고 중간에 대안에 해당되는 조직의 형태를 몇 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글자만을 따서 이어들 안에 어떻게? 기기사, 매순의 유. 기기사, 매순의 유. 기기사, 매순의 유. 오케이. 기기사, 매순의 유. 자, 매략학 왜 여러분들 기계, 기능, 사업,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유기. 그치? 기기사, 매순의 유. 근데 이제 기계적 구조로 갈수록 그게 나온 거 봐. 수직성과 능률성과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런 말 나오고 유기로 갈수록 수평성과 대응성과 학습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학습 조직은 뭘 대표할까?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겠죠, 여러분들. 알았냐? 그럼 이 기계적 구조는 이걸 얘기해보자. 이거는 아까 조직 구조의 변수, 3대 변수 기억난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콩을 볶는 집, 공간의 복집. 그러니까 공식화도 높고 복잡성도 높고 직권성은 높은 조직 구조가 기계적 구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그러면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아 낮아? 낮은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 아까 제가 320 몇 페이지인가 거기서 그거 한번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들 교재 310 몇 페이지인 거야. 315페이지인가? 15페이지 봐봐. 315페이지. 거기 박스에 기계적 구조, 복잡성 놓고 공식화 놓고 직권 높다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 아까 얘기한 거. 됐어요? 됐죠? 그럼 다시 원위치. 요 기계적 구조를 대표하는 게 막스 베버의 관료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학습을 할 거야. 관료제. 이 관료제가 바로 기계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옆에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란 말이 나와. 이거 뭐야?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냐? 복잡성이 높다 그런 말이에요. 엄격이란 말은 발달했다 그런 말이야. 분업이 고도로 발달했고 계층제가 고도로 발달했다. 그러면 수직적, 수평적 변화가 높다. 복잡성 높다 그 말이에요. 명확히 규정된 직무, 많은 규칙화 규정 뭐야? 공식화 높다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비정의성 옆에 직권화 높다고 나왔나? 나오죠. 이게 기계적 구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7, 8을 봐야지. 자, 이거 설명 한 번이야. 자, 기능적 구조는 공동 기능별로 부수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얘기해보자. 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 단위는 생산부를 만들어 놓고 밑에 예속을 시키는 거야. 판매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 단위는 판매부를 만들어 놓고 밑에 예속을 시키는 거야. 재고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 단위는 재고부를 만들어 놓고 밑에 예속시키는 것들. 이게 바로 뭐다? 기능별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 단위는 생산부를 만들어 놓고 예상을 시키지. 그러면 생산부는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생산과 관련된 전문성은 제고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도 제고되겠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효율성 제고,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능적 구조 보시면은 봐봐. 공동일별로 부수한 조직 나왔고, 거기 세 번째 줄 규모의 경제 구현 장점 나왔고, 그 밑줄 끝에 전문성 제고란 말이 나와. 나오죠.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보자. 저건 뭐야? 생산. 저건 뭐야? 판매. 이질적 기능 때문에 서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란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나? 생산, 판매는 판매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생산부 판매와 극대화 좋아 싫어? 싫어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는데. 자, 여기 보자. 이질적 기능 간에 갈등이 발생해서 그럼 이 갈등이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이걸 뭐라냐?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얘기해. 요 갈등이 별 문제가 안 될 경우 수평적 조직의 필요성이 낮다고 얘기해. 그럴 때 이 조직은 효과적이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기능적 구조의 첫 번째 줄 끝에 수평적 조직의 필요성이 낮을 때, 즉 그 갈등이 별 문제가 안 될 때는 효과적이다 얘기야. 갈등이 큰 문제가 되면 이 조직은 안 좋은 거죠. 갈등이 큰 문제가 되면 이 조직은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근데 갈등이 별 문제가 안 될 경우는 효과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사업구조 나왔죠. 이게 바로 뭐냐? 분립구조야. 우리 아까 여러분들 민첩하고 파악한 분립구조, 냉장고 사업부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워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온 거 봐. 냉장고 사업부 그런 식으로 산출물의 기반, 냉장고 사업부 산출물을 표준화시켜 안 시켜? 시키죠. 자기 완결적 조직. 이 안에도 생산, 판매, 연구가 다 있어 없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사업부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나 여러분들 L전자 냉장고 사업부에서 만든 냉장고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냉장고에 냉각 기력이 엉망이야. 그럼 여러분들, 자, 냉장고 사업부 민원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민원 담당 팀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 냉장고 이걸 쓰는데 이거 뭐 냉각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아요.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돼. 하죠. 그럼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바로 제품에 반영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별 조직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문제점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냉장고별로
사업부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고객의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뭐하고 비교해 볼 때? 기능별 구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이 사업부 구조를 얘기할 때는 화살표 놓고 고객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이라고 적어놔. 고객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 일단 그렇게만 적어놓으세요. 탄력적인 대응. 자, 그리고 칠판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쪽에 뭐가 나왔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복합구조라든가 행렬구조라고 번역을 해. 이걸 뭐라고 번역한다? 복합구조, 행렬구조로 번역을 하는데, 자, K라는 조직. 자, 여기 봐봐. 이겠지? 여기 봐자. 요걸 여기 선생님 적었어. A1, A2, A3.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요건데, 요걸 약간 형태를 한번 바꾼 거야. 같은 거야. B1, B2, B3. C1, C2, C3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은 거를 이렇게만 세워놓은 거야. 그럼 이거 하여간 무슨 조직이야? 기능별 구조라고 해야 안 해? 하죠. 근데 여기 보자. 여기에 냉장고 사업부에도 판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연구가 필요치 않아. 필요해서 얘를 대상으로 하나의 여러분들 팀을 만들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분리구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쪽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어. 만들어가지고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행과 열이 만나서 안 만났어. 그래서 행렬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조직은 뭐냐면 기존의 기능별 구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 구조에다가 사업 구조를 그대로 얹혀놓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보자.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나는 여기 보자. 생산부의 직원이 되면서 냉장고 사업부의 직원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요쪽에 생산부 부장 명령 내려야 내리죠. 요쪽에 냉장고 사업부 부장도 명령을 내려야 내리겠죠, 여러분들. 그 이중 명령이 발생하다 보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심리적 갈등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보세제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럼 이 구조는 보자, 여러분들. 첫 번째 줄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 이중적으로 결합했다. 화학이란 말은 뭐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결합했다. 그 밑줄 기능별 부서의 전문성, 밑줄 사업 부서의 신속한 대응성 결합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 하나 적어라. 옆에 여러분들 옆에 쪽날개에다가 매트리스 구조 해놓고 투보스라고 적어라. 투보스. 대갈통이 투보스. 1, 2 할 때 2. 투보스 체제. 화살표. 이중 명령에 따른 갈등. 이중 명령에 따른 갈등이 되는 것. 매트리스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명령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뭐가? 매트리스 조직이.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수평적 구조를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팀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렇고. 네트워크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고 아까 유적 구조 간략히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사 매순회유 해가지고 요 형태에 따라 하나하나 대응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이론 파트 굉장히 어려운 파트고 출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이론 파트에서 1절이 다 끝난 거예요. 자, 배운 거 정리를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정리는 알아서 하세요. 알았습니까? 이거 뭐 시간이 안 돼. 자, 그 다음 넘겨서 여러분들 285페이지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자, 또 이제 우리가 테마가 바뀌는데 출제 포인트를 봐봐. 2번과 3번과 4번. 2번에 마슬로우 인간욕구 5단계설, 허즈버그의 위생 동기, 4번에 기대 이론의 별표 3개 들어 나와 있죠? 이거 A급, B급이 좀 높죠,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요쪽은 여러분들 동기부여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동기부여와 관련돼서 이론의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를 하나하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앞에 뭐 인간의 유형 그런 것 쭉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거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자. 요거 뭐 지워도 되겠죠? 줄게요. 여러분 동기부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게 보자. 특정 구성원의 욕구나 의욕을 자극해서 조직의 효과성이나 성과를 제고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걸 동기부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부여한다 그런 말 쓰나. 특정 구성원의 욕구나 의욕을 자극해서 조직의 뭐 성과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동기부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 동기부여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자. 구성원의 욕구라든가 의욕이 중요하잖아. 여러분 갖고 있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야 하네. 하죠. 자, 뭐 선생님은 행복이란 말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육체로 만족하는 상태 아니야. 연애를 할 때는 행복해야 하네. 왜 행복할까? 심리적으로 만족이 되는 게 이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심리적으로 만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행복한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행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행복을 해. 사람마다 되게 맛있는 음식. 어제 선생님이 의예학과에서 발표했다 그랬잖아. 나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교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의도 쪽이다 보니까 어디랑 가깝냐 하면은 여의도 쪽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가 많아. 근데 내가 한 군데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을 알거든. 그래서 두 사람을 내가 진짜 맛있는 집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굴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갔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몇 번 안 갔어도 주인은 나를 알아봐. 희한하더라. 아니 얼마나 내가 희한하게 했으면 주인을 알아봐. 오래간만입니다. 막 그러는 거야.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선생님 두 사람이 김 교수님 여기 자주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자주 안 왔다고. 저 양반이 그날 친한 척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 저쪽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고 뭐 장한당 국회의원하고 이제 보좌관들도 밥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 먹는데 TV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도 안 봐. 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음식 시켜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를 먹더라고.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 행복하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 나의 동기부여는 뭐야? 맛있는 음식만 갖고 좋은 동기부여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자.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없어? 아니 먹는 거 식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먹어도 조금만 먹고. 다들 식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저 친구는 식탐이 좀 없어 보이는데. 식탐 없지? 있어? 자, 하여간 여기 보자. 식탐이 없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 자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나 여러분들 뭡니까? 의욕이 다 틀려. 그래서 그 어떠한 욕구를 자극해서 동기부여할 것인가 하고 욕구를 연구하자. 그 욕구를 연구한 이론이 말 그대로 욕구 이론이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야, 욕구나 의욕이란 노력, 이거보다는 욕구나 의욕이란 노력이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면서 일로 가는지. 욕구나 의욕이 있으면 뭐해? 이걸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그 보상해주고 어떤 식으로 기대하게끔 과정을 만들어내야 돼, 안 만들어내야 돼?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거보다는 이 과정 어떤 식으로 해서 이들한테 보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들이 기대가 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과정의 근거와 연구하자는 이론, 이게 과정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 그래서 과정 이론, 절차 이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말해보냐, 여기 보자. 과정주의, 조직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주냐, 과정. 그 보상을, 이 사람 자체가 욕구가 뭔데, 보상을 달리하면 돼, 안 돼? 보상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냐. 욕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어떤 보상을 하냐. 보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다? 기대 이론. 그리고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공정성. 영어로 equality theory. 자, 우리가 이퀄티를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해? 이퀄티 번역할 때 뭐라고?
그렇죠. 형평, 공평, 평등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성 이론, 형평성 이론, 평등 이론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 이론. 여러분들 파블로프가 방앗간 여러분들 강아지를 대상으로 훈련 배운 거 여러분들 그건 알잖아. 강아지가 여러분들 강아지한테 종을 치면서 음식을 줄 때마다 침 흘리잖아. 그 나중에 종만 쳐도 침 흘리 안 흘려. 그죠? 왜? 종을 치면은 강아지가 기대해. 뭘 기대하는 거야? 주인한테 음식을 줄 거라 그러면 보상이 있어. 이게 기대를 해야 해. 하죠. 보상과 기대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과성 이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구 이론을 다른 말로 내용 이론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1시 10분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안 고파? 복구절이 어떡하냐? 여러분 1시 10분에 지금 쉬는 시간 딱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친구가 확 밥을 먹어. 어? 왜 먹어? 배고파서. 그러면 밥을 먹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배가 고픈 욕구 아니야. 밥을 먹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배가 고픈 욕구. 그래서 이름을 내용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욕구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욕구 이론 자체는 전체 이론 가운데 약 8대 2 정도. 8이 욕구 이론이야. 2 정도가 뭐냐? 과정 이론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287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 이론 해가지고 박스 봐봐. 합리 경제인 모형, X 뭐 과학적 관리 이론, 사회인 모형, Y 노학과 성장 이론 해가지고 마슬로우, 모레이, 엘데포, 맥클랜드, 맥그리고, 리커트, 아치리스, 허즈버그 나와서 넣었어. 근데 복사인 모형 뭐 1번, 2번, 3번 쪽 나와서 나왔고, 근데 과정 이론 자체를 그때 기대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내용 이론이 8알이에요. 8알이고 과정 이론은 2알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 보자. 8알과 2알이 할지라도 여기 보자. 요거 출제는 5대로 나와 주세요. 옛날에는 이게 8대 1, 9대 1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요거 반반으로 나와.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 보자. 과정 이론에서는 뭐가 나오냐? 학습 이론 시험지 안 나와. 이건 안 나오고 요거 여기 나와. 기대하고 형평성 이론이 출제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했고 또 우리가 아까 욕구 이론 자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출제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내용 이론 파트부터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